그러니까는 지금 내 집이 평범하다면 지금 집을 팔아. 좀 싸게. 그리고 이 돈으로 조금 더 보태갖고 대출 트든 역세권 쪽으로 가가지고 집을 사.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매덕은 버는 거죠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감독님. 선생님, 근데 부동산 가계 재산의 거의 뭐 전부잖아요, 사실. 네, 그렇죠.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, 선생님? 지금 너무 혼돈이에요, 혼돈. 지금 부동산이 강남이나 지방이나 경기권이나 전부 다 침체된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요즘은 진짜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. 사람들이 전부 다 월세로 얻으려는 사람은 줄을 섰어요. 근데 사실 전세를 얻으려면 불안한 것도 있지만 대출이 너무 막히다 보니 맞아요. 어느 선까지만 나오고 어느 선은 너희가 준비해라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로도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소년생들은 전세로도 못 가고 월세로는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월세는 사실은 혼자 벌어서 내고 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 힘을 좀 있는다면 그래도 전세는 좀 움직일 수 있긴 있는데 그것도 사기극이 많아서 네. 불안해요. 맞아요. 예,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를 좀 움직임을 할래도 이미 올라간 데는 턱없이 올라가서 조금 내려오긴 내려왔어. 근데 그거 갖고도 터무니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니 돈을 또 2, 3억을 더 보태야 되는 거야. 근데 2, 3억을 가서 또 물어보니 대출 엄청 까다스러워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러면은 부인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해라. 막 대출 문제가. 그런데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. 재산이 남편이라도 내 건데 부인하고 처음부터 공동 명의 한다는 건 또 마음이 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. 사람 마음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다 문제예요.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, 선생님? 이게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 잘하면은 내년 중반기 후부터는 약간 정말 부동산이 붕 떠요. 예. 막 가지치기로 올라가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.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뭐 오르는 지역이 있고. 네네. 또 그냥 그렇죠. 일부만. 어. 예. 역세권들이 조금 막 붐이 막 흔들려요. 음.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막 다운돼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구입을 한다면 그때 덕을 볼 수가 있어요. 음.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할래도 매매가 안 돼요? 안 돼요. 그리고 사실 그 중에도 집이 위치가 좋거나 인테리어 쫙 돼 있는 집은 그나마 깎아서 나가. 근데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를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아요. 왜냐면 요즘에 인테리어 다시 시작하려면 시끄럽고 맞아요. 통통하고 여러 가지로 금전 문제도 있고 그나마 집이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은 좀 나아요.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네. 오피스텔이 강남에 있거든요. 네. 자기 일 때문에 힘들어서. 근데 내놔도 안 나간대 강남에. 그러면서 엄마 그거 도배랑 뭐랑 다시 해놓을까? 이래. 그래서 야 해놓지 마. 도배 해놔도 안 나가. 까질 것도 완전 뒤집어 까지 않은 이상 그냥 놔둬. 뭐가 급해.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애들은 또 그렇지 않죠. 돈을 매달 묶어 놓으려면은 빨리 처리하고 싶죠. 그쵸? 근데 어디든 보면은 아주 위치가 좋은 집 말고는 전월세 월세는 나가는데 전세, 매매 모두가 힘들어요. 매매 어떻게 해야 돼요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% 장담은 못 해요. 왜냐면 먹히는 집이 있고 안 먹히는 집이 있어요. 그 터에 따라서. 터에 따라서. 네, 무조건 먹히진 않아요. 사람에 따라서. 네, 예. 그래서 보면은 매매 발언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은 매매 발언요? 손님 하나도 없어요. 그래. 그래도 매매 발언 한쪽이 빨라요. 그래서 매매 발언 시켜보면은 한 달 만에 나가. 근데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. 금방 나가는 집이. 근데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못 하거든요. 근데 우리 또한 장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라고 이렇게 밀지 못해요. 근데 운을 보려면 어떤 사람은 부적 하나 갖고도 매매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근데
부적을 10개를 써도 안 되는 집은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운이 있어요. 이 집이 부동산 문서 이동이 있나. 그러니까 그리고 집을 팔고 나가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야만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저렴하게 나가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목이 좋은 사람들은 역세권들을 막 돈 이렇게 많이 움직여갖고 한 제가 봤을 때 한 2, 3년은 부동산이 바짝 이렇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내년 하반기,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중간부터 이렇게 조금 이루어진다 보면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는 거 자신 있으면 지금 집을 사서 그러니까는 지금 내 집이 평범하다면 지금 집을 팔아 좀 싸게 그리고 이 돈으로 조금 더 보태갖고 대출 트든 역세권 쪽으로 가가지고 집을 사.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매덕은 버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배포가 있어야 돼요. 여기서 집을 싸게 팔려니 1억 싸게 파고 뭐 사지가 뻘뻘 떨리는 거야. 그쵸? 그리고 1억 손에 본 데다가 역세권 가서 한 총 합쳐서 3억을 보태야 돼. 가요 못 가요? 못 가요. 그쵸? 근데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끝에 가면은 폭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폭등이란 뭐냐면 2, 3억 했다 해서 폭등이 아니에요. 그동안 다시 내렸던 게 다시 폭등을 한다고. 응?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면은 사실은 매덕 정도는 양도소득도 내고 그래도 매덕 정도 벌 수 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잘 알아둘 게 뭐냐면 잠깐 몇 년 사이에 그런 거지 거기 갈아타서 계속 눌러 앉는다? 막 5, 6년 막 된다? 막 그러면 역시나 똑같아요. 다시 떨어져요. 그러니까 2, 3년 동안에 치고 빠지고 하는 걸 잘해야 돼요.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네. 이런 매매는 개인의 운이 중요한 거예요? 아니면 터의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? 개인의 운이요. 개인의 운? 터의 기운은 개인 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터의 기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매매 안 돼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매매 많이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안 내는 사람 때려 죽여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. 말할 때 10명 중에 하나는 안 먹혀요. 근데 하나부터 9은 먹힌다. 선택을 해라. 그러면은 선택한 사람들은 다 내보내. 근데 안 한 사람 못하죠. 근데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사실은 나의 믿음이 중요해. 내 마음 이 집을 내가 빼야겠다 하면은 어떻게든 바짝 신경 쓰면서 이 집을 나간다 그랬어. 나간다 그랬어. 그럼 진짜 나가요. 근데 뭐야 이 집 안 나가. 그럼 자기 신경을 등하실 거 아니에요. 안 나가죠 당연히.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으로 지금 돈을 벌려면 지금 빠지고 나가야 된다. 역세권 좋은 대로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